그러니까 오히려 반갑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 1억 있어? 어머, 보상금 이기나 나왔나 보네? 보상금 5천이고요. 제가 5천 더 해드릴게요. 앞으로 저 괴롭히지 않는다고 맹세하시면요. 그럼 우리가 너 괴롭힐 일이 뭐가 있냐? 수찬이도 죽고 너랑 우리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리고 죽은 수찬 씨한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세요. 디저트 가게 그것도 제발 열심히 하셔서 망하는 일 없게 하시고요. 참나, 얘가 별말이 다 하네. 우리가 알아서 해. 돈이나 내놔. 저는 그렇게 죽은 남편의 보상금으로 나온 돈에 제 돈을 합쳐서 1억이 든 통장을 시어머니와 신우이에게 줘버렸습니다. 둘이서 신이 나서 그 돈을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며 죽은 남편이 얼마나 살면서 힘들었을지, 저 철없는 두 사람 보필하면서 힘들게 살다 허망하게 죽은 남편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저희 친정엄마와 함께 수성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제가 맞춤 양복을 만드는 재주도 있었기 때문에 가게 한켠의 양복점도 함께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에 회사도 많이 생기고 싼 가격에 맞춤 양복을 장만할 수 있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저희 수성가게와 양장점은 나날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딸도 어느새 말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유치원생이 되어서 손이 덜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디저트 가게를 차려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회복해서 지내던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점점 체력이 딸려 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어요. 엄마를 응급실에 모시고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했는데 폐 섬유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방법이 베이식밖에 없는데 증여자를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등록을 해드릴까요? 의사의 말에 저는 당연히 해달라고 대답했습니다. 해주세요. 당연히 해야죠. 그때부터 저와 저희 엄마는 엄마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엄마, 꼭 폐이식 받고 엄마 손녀 시집 가는 것까지 보고 가야지. 힘내, 알았지? 그럼 엄마가 누군데? 나 이런 걸로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야. 엄마 걱정 말고 넌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해. 저희의 희망과는 달리 엄마의 상태는 나날이 나빠져만 갔습니다. 뇌사자가 발생하면 저희 엄마가 폐이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대기자도 많았고 저희 엄마 차례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옷수선 가게에는 먼지가 많아서 저는 굳이 일을 하러 오겠다는 엄마를 말리느라 애를 썼습니다. 혼자서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늘에 기도를 드렸어요. 제발 저희 엄마까지 데려가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저희 엄마 살려주세요. 하지만 기도는 통하지 않았고 저희 엄마의 상태는 심각하게 악화가 되어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혈소판 분리 헌혈이라는 걸 받아야 된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 교통사고 환자들이 수십 명이 들어와서 피가 부족해서 지정 헌혈로 받으면 되거든요. 주변에 O형 혈액형 가진 분들에게 부탁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게 혈소판 분리 헌혈이라서 2시간은 병원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알아볼게요. 제발 저희 엄마 살려만 주세요. 아휴, 저희도 안타깝네요. 이제 어머니 폐이식 받을 날만 앞두고 있었는데. 저는 경황이 없는 와중에 주변에 누가 O형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지 머리를 굴리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남편의 혈액형이 O형이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신우이도 혈액형이 같지 않을까 해서 저는 무작정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가씨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혈액형이요? 저 O형인데요? 아, 정말요? 아가씨, 우리 엄마가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있어요. 지정원혈이 필요한데 아가씨 제발 부탁할게요. 2시간만 시간 내서 저희 엄마한테 피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라고요? 어머, 저 지금 바빠요. 그리고 나 주사바늘 무서워서 헌혈 그런 거 평생 해본 일이 없어.
반에 무서워서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한테 무슨. 그리고 우리 오빠 죽고 남인데 내가 왜 그런 걸 해줘야 돼요? 딴 데 가서 알아봐요. 끊어요. 아니, 아가... 그렇게 매몰차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신우이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해서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제 전화를 받지를 않았어요. 저는 그런 매정한 신우이에게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제 동창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그리고 겨우 헌혈을 해줄 수 있는 친구들 몇 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전업주부인 친구들이라서 시간이 난다고 했고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도 퇴근을 하고 병원에 와주기로 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4-5명의 친구들로부터 헌혈을 받고 저희 엄마는 급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얘들아, 고마워. 너희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아휴, 여진아,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너 기운 좀 내. 살이 왜 이렇게 빠졌니? 네가 기운 내야 어머니도 금방 회복하시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알았지? 친구들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한 불을 끈 저희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의식이 들었을 때 엄마는 저를 보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진아, 엄마 살고 싶어? 아직 못 해본 게 너무 많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애써 차분하게 엄마에게 대답했어요. 엄마, 살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엄마 살아서 엄마 손녀랑 나랑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괜한 생각하지 말고 금방 태어날 거라고 그 생각만 해요. 여진아, 고마워. 하지만 한 달간 폐이식을 받지 못하고 저희 엄마는 결국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그날 저와 제 딸을 엄마 곁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준이야, 할머니한테 작별 인사 드려. 왜? 할머니 어디 가? 할머니 가지 마. 준이랑 같이 오래오래 살자. 그 말에 저는 미친 듯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딸이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겨우 진정을 하고 저는 친정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랑 준이랑 엄마 못 같이 열심히 살게. 엄마, 우리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가세요. 엄마.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셨던 엄마는 결국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 장례식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증오심이 끌어올랐습니다. 헌혈을 부탁하려고 전화했을 때 주사 바늘이 무섭다는 핑계로 야멸차게 전화를 끊었던 시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본인들 힘들 때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1억을 해주고 그 돈으로 지금 디저트 가게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무시할 수가 있는지요. 그래도 남편이 죽기 전에는 가족이었던 사람들 아닌가요? 남편이 그런 인간들 때문에 고생하다 죽은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저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내가 이 인간들 가만 안 둬. 저희 엄마에게 헌혈을 해줬던 동창 친구들 앞에서 제가 그렇게 말하자 친구들도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게, 수지 그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못돼 처먹게 행동하고 다니더니 애가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지금 하는 디저트 가게도 네가 준 돈으로 한 거라며. 거기 인기 많더라? 근데 비싸다고 불평도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 저는 저희 친정엄마 장례식까지 마친 후에는 제 마음속에 복수심밖에 남지 않은 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서 신우가 운영하고 있는 동네 맘카페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신우의 디저트 가게 이름을 검색하자 여러 개의 글이 뜨더라고요. 그 글들을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니
예상보다 더 욕이 많이 쓰여 있었습니다. 사장이 거만하고 디저트 양이랑 퀄리티에 비해서 비싸기만 하네요. 전에는 제 아이들 먹여주려고 같이 갔는데 시끄럽게 군다고 내쫓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그래도 되나요? 그 글 밑에 댓글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미 평판이 좋지 않은 가게였던 모양이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가서 그나마 적자는 내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소심에 눈이 빨개진 상태였기 때문에 신우와 시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디저트 가게 이름을 제목으로 해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신우와 시어머니의 만행과 저희 친정엄마에게 헌혈을 부탁했을 때 신우가 했던 말들, 그리고 그 디저트 가게가 어떻게 창업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구구절절 다 적었어요.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100개가 넘게 달리고 다른 유명 사이트에 제가 쓴 글이 옮겨지면서 더 화제가 되었어요. 어쩐지 그 디저트 가게 사장 두 사람 인상부터 글러먹었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런 속사정이 있었네. 다시는 안 갈게요. 그리고 글 쓴 분 힘내세요. 그런 댓글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제 상처에 공감을 하고 위로를 해주는 사람들의 글을 보니 다 헤집어졌던 제 마음의 상처들이 그나마 조금은 아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글을 게시한 지 일주일 만에 신우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지금 미쳤어요? 그걸 언니가 쓴 거 맞죠? 저는 신우의 말을 듣고 일부러 느긋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인사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게 망하는 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언니가 그걸 올린 다음부터 손님 완전 뚝 끊겼어요. 파리만 날린다고요. 얼른 그걸 내려요. 그리고 다 거짓말이었다고 해명글 올리고요. 뭐라고요? 뭘 어쩌라고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쓴 글 다 사실이잖아? 지금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란 판국에 뭐라고? 야, 내가 미쳤냐? 그리고 그 글 이미 다른 사이트에도 퍼질 대로 다 퍼져서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자업자득이란 말 알지? 너도 좀 당해봐야 돼. 끊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도 계속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서 차단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도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운영하던 수성가게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 무렵에 씩씩대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싸대기를 날리고는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글 내려. 그거 당장 내리고 해명하라고. 어머니, 아니 아줌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남의 영업장에 와서? 뭐라고? 이게 어디서 악만 늘어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다 망하게 생겼어. 얼른 맘카페에 쓴 걸 내려. 시어머니가 그렇게 외쳤고 시누이도 옆에서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예정을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되죠. 그 말에 정말 코웃음을 치게 되더라고요. 예정이요? 지금 예정이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반성하는 마음은 하나도 안 들었나 보네요. 우리 엄마 죽어갈 때 아가씨 뭐라고 했어요? 주사바네 무섭다고 헌혈 그거 뭐라고 안 해준다고 난리였잖아요. 글 절대 못 내리고 해명글은 꿈도 꾸지 마. 난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제가 그렇게 윽박을 지르자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이가 냅다 제 가게로 들어와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불며 애원했어요. 언니, 그때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오빠도 죽었고 언니랑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진짜 미안해요. 근데 엄마랑 나랑 그 디저트 가게 운영하면서 정말 새 출발을 했었거든요. 가게도 장사 잘 되고 있었고 거기 망하면 우리 어떻게 살라고. 언니, 한 번만 부탁할게요.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시누이가 그렇게 애원을 하자
시어머니도 태도를 돌변해서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여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 수지가 어릴 때부터 주사바늘을 무서워해서 병원 앞에서 도망가고 그랬었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섭섭한 네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런 두 사람에게 저는 소리를 냅다 질러버렸습니다. 둘 다 그만하세요. 헌혈 안 해준 그것만 가지고 내가 이런 줄 알아? 두 사람은 좀 당해봐야 돼. 우리 엄마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보인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다 듣기 싫고 얼른 나가. 영업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전화기를 들자 두 사람은 미안하다고 제발 용서해달라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두 사람이 쫄딱 망하면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괜히 찜찜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 동네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결국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디저트 가게는 완전히 망해서 가게를 빼야 했고 저는 제가 운영하던 수성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맞춤 양복점을 차렸어요. 수성 가게도 함께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양복점 손님이 더 많아져서 양복점을 전문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져서 저는 직원도 두고 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지금은 꽤 입지도 좋아졌고 잡지에도 몇 번씩 실리면서 유명한 맞춤 양복점 가게가 되었네요. 제가 유명해지자 여러 가지 유혹에 숨길 일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한 길만 파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도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잘해준 덕분에 지금은 서울의 명문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학벌이 그리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 딸은 목표가 있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꼭 외교관이 될 거야. 나 외국에서 살면 엄마도 같이 거기서 살자. 엄마가 왜 너랑 살아? 넌 네 남편이랑 애 낳고 살아야지. 제가 그렇게 말하면 딸이 아직은 징그럽다고 하더라고요. 징그러. 난 결혼 안 해. 엄마랑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거야. 엄마, 이번에 건강검진하러 가는 거 알지? 알지. 우리 딸내미가 매년 이맘때쯤에 예약해둬서 엄마가 또 그 똥 나오는 약 먹고 고생하게 생겼네. 엄마는? 그래도 건강해서 다행이야.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둘이서 잘 살아요? 제 딸의 그런 생각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네요. 좋은 사람이 생기면 우리 딸도 결혼을 하겠죠. 아직은 어리니까 지 엄마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연애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엄마는 이순이가 되겠죠. 아이고, 벌써 섭섭한 감정이 드네요. 저도 쿨한 척은 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저와 죽은 남편에게 하나도 득이 되지 못하고 상처만 준 전 시댁 식구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지금도 빌빌대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고향 동창에게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을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며 잘 살아갔으면 하네요. 듣고 있어요?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인생 잘 꾸리면서 사세요. 오늘 많은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